이제 비과세 감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요. 제가 이런 재산, 양도, 상속, 증여 여러 상담을 할 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하는 게 가장 까다롭고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은 1세대 1주택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양도하고 쉽게 또 신고를 안 합니다. 나중에 덜컥 몇 억의 세금을 추징되는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내가 일단 1차 판단하고요. 가능하다면 양도하기 전에, 팔기 전에 꼭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규정입니다. 자,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요건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어야 되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피스텔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네요. 사업용 오피스텔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은 일반 상가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우리 절세 포인트. 내가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 사업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10년 이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이내 이것을 양도하게 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면은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추징을 하죠. 1년에 10%씩 할인을 해서. 자, 부가세 추징되는 금액과 또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걸로 양도 전에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합리적인 절세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뒤에서 자세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주택은요. 세법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또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형식은 먼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거기에 아무리 주택으로 돼 있어도 사실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안 되죠. 우리 주택을요. 요즘에 단독주택에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종종 있죠. 그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양도가액이 양도세가 몇 억이 해당이 된다면 양도하기 전에 주거로 전환을 해야겠죠. 기존의 세입자를 참 어쩔 수 없이 또 내보낼 수밖에 없고 주거용 세입자를 드린다면 그렇다면 몇 억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무허가 주택이에요. 등기부 등본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거기서 수십 년간 내가 실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외곽으로 나가면 비닐하우스 안에 건물을 져서 거기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택에 해당이 되죠. 이 요건 갖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공부상이 없으므로 입증 책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거기서 우리 우편물을 받아봤다든지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든지 또 주거래은행이 그 주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주택에 다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또 1세대인데요. 1세대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세대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결혼을 안 한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됐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하면 별도 분리세대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안 한 30세 미만의 자녀는요. 일단은 국세청에서는 일단 같은 세대로 봅니다.
우리 자녀한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두 채인데, 비과세를 받으려고 자녀한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합니다. 증여함과 동시에 같은 세대가 되면 안 되겠죠? 주민등록을 따로 옮겨놔요. 근데 이 자녀가 26이에요. 결혼 안 했습니다. 직장 다니지 않아요. 대학생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자, 사전에 꼭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네 번째,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보유하면 됩니다. 양도일이 언제죠? 잔금일,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상으로만 따지자면 그 6월 15일이 양도일이라면 그 하루만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돼요. 6월 14일까지 두 채였을지라도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요 요건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는 실제 상담 사례, 제가 직접 상담한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대체 취득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또 많이 알고들 오시죠?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종전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아직 팔리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종전주택이 팔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적용이 될까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 요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과 같다면 비과세 상담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일명 대체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라고 하죠. 첫 번째,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 분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 번째 집을 사야지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종전주택 취득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2주택으로서 세금을 냅니다. 자, 종전주택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중요하게 꼭 따져봐야 되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 번째,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3년 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돼요. 그 안에 사면 이 규정은 적용 안 되고 그냥 두 채 있는 거로서 과세가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3억이 과세가 된 경우를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세법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투자 사업을 많이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규정만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집 사도 돼. 그리고 2년 이내, 예전에 2년이었죠? 2년 이내 팔면 돼. 그런데 종전주택이 1년이 지나서 이때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을 미처 파악을 검토를 안 하고 이때 산 겁니다. 11개월째 산.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양도를 하게 되죠. 2년 이내. 제가 상담할 때 이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년 이상, 1년이 지난 후에 이 집을 샀어야 되는데 1년 이내 샀으므로 이것은 안타깝지만 세금이 추징되겠습니다. 세금은 3억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보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상담 내용인데요. 동거봉양 합가라고 이렇게 또 명칭을 씁니다.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연세가 60세가 넘으셔서 같이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1주택, 또 제가 1주택,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어서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집 한 채 팔 때 양도세가 나오나요?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양도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세금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됩니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합가 전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합가하기 전에 1주택씩 있어야 돼요. 합가 전에 2주택이 있었다. 2개가 있었다. 이거는 그냥 3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이 규정 적용 안 됩니다.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2분 중 어느 한 분이. 2분 다 60세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2주택 세금 나오는 겁니다. 이 규정 적용 안 돼요. 세 번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죠. 자, 60세 이상은요, 합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합가 전에 별도세 되어야겠죠. 자, 우리 그 세 가지만 기억하죠. 합가 전에 한 채씩. 두 번째, 부모님이 60세 이상 어느 한 분이요. 세 번째,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해당이 됩니다. 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또 상담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좀 요즘에 많이 있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곧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을 한 채, 곧 배우자가 될 사람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결혼 후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나오나요? 고민이 되겠죠. 기존에 집 한 채씩 있다면 비과세가 될 텐데. 자, 이것도 역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특례 종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한 사람 2주택, 한 사람 1주택, 합치면 3주택. 이거는 그냥 세금 나옵니다. 해당이 안 되겠죠? 두 번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런 규정 또 여러분들이 또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또 규정 적용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좀 또 다른 사례 요거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본인은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는 집이 없어요. 배우자는 집이 없네요. 배우자 될 사람이 집이 없습니다. 누가 있냐면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고민되죠? 부모님 집 한 채, 내 집 한 채 어떻게 되죠? 이거 역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집은 요건을 갖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 기초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이론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관심사죠. 이런 비과세라든가 감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양도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 사례들,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절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